1759년 여름, 한 소녀가 조용히 창경궁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이 겨우 15, 오늘날이라면 중학교 2학년. 그런데 이날, 그녀가 맞이할 신랑은 무려 66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 51세의 나이 차이.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나이 차이의 혼인.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왕에게 시집가는 이 어린 소녀가 훗날 46년간 조선 왕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나라의 운명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정순왕 후에 기구한 인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생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잔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김항구와 원주 원씨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경주 김씨. 명문 가문이었지만 김항구의 집안은 벼슬보다 학문을 중시하는 조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조부 김홍욱은 효종 때 강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상소했다가 장살당한 인물. 충절의 기계가 흐르는 가문이었고 이미 왕실과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홍주의 부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예법을 익히고 학문을 배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소식이 들립니다. 1757년,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승하한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왕 숙종의 유언 후궁을 왕비로 삼지 말라는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후 새 왕비는 반드시 간택으로 뽑아야 했습니다. 1759년 6월, 전국의 규수들이 간택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 중에 14세 김항구의 딸도 있었습니다. 간택장은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발의 66세 영조가 들어오자 규수들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조는 한 명 한 명 차례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규수들은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예측 가능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김항구의 딸은 고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이어 영조가 또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모란, 장미. 화려한 답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녀는 말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멋도 향기도 뛰어나지 않지만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는 꽃이옵니다.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14세의 소녀에게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실용을 보는 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혼례가 거행됩니다. 66세의 왕과 15세의 소녀. 나이 차이 51세. 심지어 소녀의 할아버지 김성경이 영조보다 5살 어렸고 새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세손 정조보다도 겨우 7살 많았습니다. 궁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호했습니다. 입궐 초기, 궁녀가 오치수를 재려하며 마마, 뒤돌아 주시옵소서 하자 그녀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서면 될 것을 감히 누구더러 돌아서라 하느냐? 15세 소녀다운 천진함은 없었습니다. 왕비의 채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고 사람들은 말했다. 새 왕비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영조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총명하고 조신하며 왕실 법도를 철저히 지키는 왕비. 1767년, 무려 300년 만에 친잡내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62년 조선을 뒤흔든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당시 고작 18세. 그녀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조는 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와 상의했지 어린 새 왕비와 상의한 흔적은 없습니다. 정순왕후는 사건에 거의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손 정조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정순왕후는 그를 돌보았습니다. 정조도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영조 말년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 세력, 그 중심에 정순왕후의 오빠 김기주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주는 멀고 험한 흑산도로 귀양 갔고 결국 1786년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정순왕후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관계는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1800년 정조가 49세로 갑자기 승하합니다. 11세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권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정순왕후는 국상을 깨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노론 벽파를 대거 기용했습니다. 이어 정조의 핵심 측근들을 제거하고 신유사옥을 일으켰습니다. 천주교를 사악한 사상이라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남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300여 명이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장용영이 폐지되고 정조의 개혁은 흔적 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으나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1804년 순조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새로운 권력 안동 김씨, 김조순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를 좌우하려 했지만 조정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결국 1805년 정순왕후는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61세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와 함께 동구릉 원릉에 잠들어 있습니다. 15세 소녀가 66세의 노인과 혼인했던 그 날로부터 46년 동안 왕실의 가장 높은 자리를 지킨 여인. 그녀의 삶은 생존, 권력, 두려움, 복수, 후회가 뒤섞인 긴 그림자였습니다.
정순왕후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자였을까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원흉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을 지키려 한 대비였을까요? 정답은 한 가지일 수 없습니다. 역사는 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녀의 인생이 조선 후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백만 백성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때로는 잔혹했고, 때로는 집요했으며, 때로는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순왕후는 조선 후기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순왕후를 어떻게 보시나요? 폭군입니까? 생존자입니까?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인물입니까? 아니면 왕실을 지키려 한 마지막 방패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역사를 완성합니다. 연대기의 나라는 앞으로도 인간의 선택과 권력이 뒤얽힌 깊은 역사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